수군이 합동작전을 해서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시성 전투 당시 북쪽에선 고구려 육군이 압박을 가하고 고구려 수군은 비사성 일대에 주둔한 당나라 수군을 철저히 봉쇄하는 고구려의 전략. 결국 당태종은 늪지대인 요택을 건너 당나라로 퇴각하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취재팀이 이번에 최초로 확인한 4개의 고구려 성은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번 발견은 고구려 수군 관계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지 취재를 마친 후 우리는 바로 이 지역, 이 장해군도의 역사를 기록한 이 장해 현지를 어렵게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를 보면 서기 404년 고구려가 요동 땅을 얻었다. 장산열도 또한 고구려인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리고 현재 해양도의 고려장, 대장산도의 고려성산과 이 광록도의 이 고려성이라는 이 지명은 당시의 지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수군의 활동이 있었다는 그런 결정적인 단서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학계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시성 전투에서 당태종이 패하고 요택으로 퇴각한 것은 고구려 육군과 수군이 합동으로 압박작전을 펴면서 이 당나라군을 저지시킨 그런 결과였습니다. 당태종은 요택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고구려군이 도망가는 적을 기록에서처럼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만리장성의 끝에 있는 임유관. 요택으로 허겁지겁 퇴각하던 당태종은 이곳에서 태자의 마중을 받고 처음으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고구려군이 당태종을 뒤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당시 당나라군에 잡힌 고구려 첩자는 연개소문이 조양에 올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임유관 인근에 있는 조양은 중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과연 고구려군은 퇴각하고 있는 당군을 추격했을까? 취재팀은 북경민족대학의 황유복 교수를 찾았다. 오장원이라는 사람이 황 교수는 북경 인근에서 고구려군의 활동을 증명해주는 단서로 황량대를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군대들이 주둔했다. 그리고 가짜 양식 창고를 만들어서 고구려인 황량대는 고구려군을 속이기 위한 당나라의 군량 및 창고로 일종의 위장 전술의 상징물이다. 취재팀은 우선 그 황량대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요동에서 북경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충지 하북성의 풍윤현. 드넓은 평원 위에 모래언덕처럼 보이는 이곳이 당나라 군사의 창고였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마을을 황량대라고 했다. 那个黄梁坡，你再说一遍，刚才你说的。黄梁坡，那咱们不清楚这事儿了。在什么位置不清楚？没有，黄梁坡都是，据说都是这个庄名，历史上叫这个。据说。 황량대는 고의로 양식을 비워둠으로써 인근에 있는 고구려군을 속이기 위한 당나라의 위장 전술이었다. 그렇다면 이 황량대와 고구려군의 주둔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황량대라고 하고 황량타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제 황량타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지역이 바로 양식 창고가 섰던 곳에는 가장 이제 적합한 곳이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러한 양식 창고를 만들었다는 것은 고구려 첩자들이 넘나들면서 그 정보를 자기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고구려 군사들이 주둔했던 곳이 여기서 이제 말로서 달릴 수 있는 1일이나 2일 정도의 이제 거리 밖에 있었다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다. 황량대는 만리장성 넘어 당태종이 들어왔던 임유관에서 북경 인근까지 모두 10개가 존재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일대 지방의 전설과 희곡에서 연개소문이 빠짐없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 하나 놀랄만한 그림이 있다. 바로 연개소문이 당태종과 부장인 설인기를 추격하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이다. 앞서 말을 달리고 있는 이가 당태종과 설인기고 뒤를 추격하고 있는 이가 연개소문이다. 황량대와 고구려 연개소문 전설이 부합되는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황량대와 그 연개소문에 관한 전설이 겹쳐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연개소문이 이끈 그 고구려 군대가 이곳까지 이제 왔다는 것을 이제 설명한다 그 말이겠습니다. 북방의 이민족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만리장성. 과연 고구려군은 이곳을 넘을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산성은 여러 이제 산성이 각각 독립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이 무너져도 다른 성이 살아있죠, 그냥. 그 10개 중에 9개가 무너져도 하나가 독립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직선상의 성은 그 길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은 전체가 다 그쪽을 통해 통로를 이용해서 적군들이 들어와서 후방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일직선상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성처럼 전략적으로 그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죠. 만리장성이 거란을 비롯한 북방 이민족에게 장애물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북경에서 1시간 거리에 불과한 고북구. 고구려도 안시성 전투가 있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곳까지 진출했다. 서기 49년인 5대 모본왕 때 바로 이곳 어양까지 공격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도 연군을 공격했는데 연군은 바로 북경 인근 지역을 의미한다. 지금도 당시 투기가 남아있는 고성터. 이곳은 고구려군에게 결코 먼 곳이 아니었다. 북경 인근의 순이현. 시내 곳곳에선 고려영이란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다. 일찍이 신채호는 이곳이 바로